지구 시스템. 자, 지구 시스템에서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자, 태양계 구성 요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니? 태양이 있지, 우선. 네, 태양을 돌고 있는 거를 뭐라고 하지? 행성, 행성이라고 불러. 또 행성을 도는 걸 뭐라고 해? 위성, 위성. 그 다음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 굉장히 많아. 소행성이라고 불러. 네, 그 다음에 외소행성, 명왕성 같은 거. 네네, 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런 천체들이 중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불러. 이런 중력의, 태양의 중력이죠. 네, 중력에 의해 유지되는 역학적 시스템이야. 네, 이거를 우리는 태양계라고 불러요. 네, 자, 그런데 자, 태양계에서 미치는 중력의 영향이야. 두 번째. 태양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 어떤 영향이 있을까? 행성이 태양 주위를 안정하게 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태양계에서 성운이 이제 모여가지고 태양을 만들었지. 네,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태양계 성운이 중력에 의해 중력 수축으로 태양을 형성했죠. 네, 그 다음에 미행성체가 충돌해서 뭐를 만들었지? 지구, 지구처럼 미행성체가 미행성체, 행성은 아직 아닌데 충돌하여 행성을 만든 거지. 아, 네, 행성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태양계에서의 이 중력의 영향은 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태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죠? 네, 멀어지지 않고 자, 공전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중력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네, 그 다음에 또 지구의 중력 때문에 지구 중력에 의해 대기 등이 지구에 존재하는 거죠? 네, 이런 거, 뭐, 이거는 그냥 읽어봐도 아는 것들이야. 이해됐니?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원시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또 뭐가 존재했었어? 마그마의 바다가 존재했다 그랬지? 아, 네, 마그마의 바다에서 무거운 놈은 가라앉아서 핵을 만들었다 그랬지? 네, 그래. 이게 바로 중력 때문에 가라앉은 거잖아. 아, 지각에, 네네, 자, 지구에 층상 구조가 나타나는 것, 층상 구조가 형성된 것도 중력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자, 밀도가 큰 놈은, 큰 물질은 가라앉아서 뭐를 만들었다? 핵, 그렇지. 가라앉아 핵을 형성했고, 작은 물질은 떠서 뭐를 만들었어? 떠서 바다, 멘트를 이룬다 그랬잖아. 아, 알겠죠? 네, 이런 게 다 이 지구 중력 또는 태양계 내 태양계에 존재하는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는지를 보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느냐면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그 다음에 외권 이렇게 돼 있거든.
네. 자, 등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야. 네. 자, 그러면 자, 이소가 뭘 배우는 거냐면 이거 이렇게 배우는 거야. 요거 배우면은 지구 시스템의 각 구성을 다 배운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워볼까? 기권. 기권 먼저 배워보자. 네. 자, 기권은 뭐가 기권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구 중력에 의해 모여있는 대기의 층, 이거를 우리는 기권이라고 불러요. 네. 자, 기권은 지표에서부터 몇 킬로미터 정도까지? 1000km. 1000킬로미터 정도까지예요. 자, 이거를 기권이라고 불러. 그리고 기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지체의 양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줘요. 공기가 희박해지죠. 그러면 공기가 희박해지는 이유가 뭐냐? 중력이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아, 네. 지구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져요. 그 다음에 이 기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볼 거야. 자, 기권은 적당한 온실 효과를 일으켜요. 네. 그래서 지구를 보온시켜줘. 적당한 온실 효과를 일어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구의 공기 중에 산소가 있죠. 네. 동식물 호흡에 필요한 뭐를 공급해요? 산소. 산소를 공급하잖아. 맞니? 네. 그 다음에 운석과 충돌하는 걸 막아주니? 네. 왜 그러냐면 공기가 없으면 운석이 지표까지 꽉 그냥 바로 떨어지는데 운석이 타잖아. 공기의 마찰 때문에. 아, 아, 네. 그래. 운석과 충돌하는 걸 막아준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우주에서 들어오는 유해한, 태양에서 들어오는 유해한 뭐를 차단한다 그러죠? 자외선을 막아주잖아. 아, 네. 이게 기권의 역할이야. 네. 그런데 기권은 이 네 개 층으로 나눠요. 무엇에 따라? 높이에 따른 온도, 기온, 분포로 네 개 층으로 구성이 돼요. 네. 자, 네 개 층을 배우면 돼, 이제 기권에서. 자, 그러면 네 개 층을 하나씩 배워볼까요? 맨 네. 먼저 뭐가 있어? 대기권. 대륙권, 그렇죠. 자, 첫 번째 대륙권. 자, 대륙권은 자, 지표에서부터 높이 자, 12km 정도. 자, 어떤 학교는 10km라고 알려주는 학교도 있어요. 네. 다 만든 거야. 자, 그 다음에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요. 맞아요. 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자, 그러면 왜 온도가 낮아지느냐라고 하면 왜 온도가 낮아질까? 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아, 네. 자,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건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야. 쉽게 이거 봐봐. 여기가 땅인데 지표야. 지표는 태양 에너지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표에서도 에너지를 막 버려. 네.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막 방출할 때 야, 여기 공기가 가까운 데에 있을수록 많이 받지. 아, 네. 그러면 통과한 다음에는 양이 적어지겠지. 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양이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감소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의서가 높은 곳에는 찬 공기가 있지. 네, 낮은 곳에는 따뜻한 공기 있지.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류 현상.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요. 네, 자, 공기가 막 움직여. 바람이란 얘기야. 바람이 부는 현상이 나타나. 대류 현상이 활발해. 그 다음에 또 대류권에서는 기상현상도 활발해요. 기상현상이 뭐지? 비 오고, 막 그런 거. 비, 눈, 구름 등등등 태풍. 자, 활발해. 여기는 수증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있는 층이에요. 모여있는 층. 이게 대류권이야.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류권 위쪽으로 뭐가 있죠? 성층권. 성층권. 성층권은 약 12km부터 해서 50km 정도까지. 자, 이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아, 자,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졌잖아. 네, 여기는 온도가 높아져야지. 그래야 층이 분리되는 거지. 그쵸.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왜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냐 하면은 오존이 여기서는 자외선을 흡수해요. 네, 자외선도 에너지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림 그렸던 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지표야. 근데 여기서 막 방출하는 에너지를 땅에 많은 놈들이 더 가까운 놈이 많이 흡수한다 그랬지. 네, 근데 이번에는 바깥에서 자외선이 들어와, 자외선. 그러면 자외선은 가까운 놈이 많이 흡수하고 밑으로 갈수록 작아지겠지. 네, 그래, 그래서 위로 갈수록 자외선을 많이 흡수하니까 온도가 높은 거예요. 이해됐니? 네, 그래. 이게 바로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야. 그러면 이 성층권은 있지. 위에는 따뜻한 공기, 밑에가 차가운 공기라 매우 안정해. 네. 매우 안정한 층이다. 그러면 여기 대류 현상 있어 없어? 있어요. 에? 대류 현상 있어 없어? 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류 현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층권을 뭘로 사용하는지 알아? 비행기 항로로. 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비행기가 이게 대류권이면은 비행기가 쭉 올라가서 여기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 네, 그러면 비행기 밑으로 막 구름들 보이지 않아? 네네, 그래, 그게 바로 성층권으로 날아가기 때문이지. 그리고 대기가 안정하니까 막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불어. 자, 비행기 날아가는데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 네, 그래, 그래서 이쪽을 이용하는 거야. 자, 그리고 성층권은 오존층이 있어요. 그래서 오존층이 있어 유해 자외선을 우리 인간의 동식물에 아주 해로운 유해 자외선을 차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자, 성층권 1호 뭐가 있죠? 중간권. 중간권이 있어요. 이 중간권은 자, 50에서 80km 정도까지.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때? 낮아져요. 여기서는 온도가 낮아져요.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또 높아지는 거야. 네, 알겠지? 네, 그러면 여기서도 왜 낮아지느냐라고 하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중간 거는 위에 찬 공기, 밑에 더운 공기, 대류 현상은 활발해. 네. 그런데 대류 현상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기상 현상은 없어요. 왜 없니?
기상현상이 없는 이유. 여기는 수증기가 없어. 아, 네. 그래서 기상현상이 안 일어나. 그 다음에 중간 거는 유성이 나타나는 높이야. 유성이 나타나는 곳이 여기서부터야. 그래서 유성 출현은 중간 거부터. 그 다음에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이 존재해요. 네. 자, 이런 것이 중간권에 대한 설명. 그 다음 중간권 위로 뭐가 있어? 10권. 10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건이라고 하는 거는 자, 80에서 1000km까지. 자, 여기에서는 태양과 가까우면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때? 높아져요. 갈수록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자, 이 10건은 오로라가 발생하는 위치야. 알겠지? 그 네. 다음에 공기가 매우 희박해요. 매우 희박하다 보니까 밤낮의 기온차가 가장 커요. 네.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기를 띤 입자들이 모여있는 전리층이라는 게 존재해. 자, 이런 그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배워보자. 우리가 온도의 높이에 따른 온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자, 여기가 1000 높이,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도라고 해보자. 예. 자, 요게 12km. 자, 여기가 50km. 여기가 80km라고 할 때, 자, 온도가 여기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되는데 지표에서 온도가 이렇게 제일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졌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낮아졌다가 이렇게 되거든. 네. 자, 그랬을 때 여기 봐. 여기에 온도가 제일 낮죠? 네. 온도가 제일 낮은 부분. 자, 그리고 요 각각의 층의 경계가 있겠지, 이렇게. 네. 이 경계 이름은 아래층 이름에 계면을 붙여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중간권 계면, 여기는 성층권 계면, 여기는 대륙권 계면 이렇게 부르면 돼요. 네. 자, 만약에 여기에 성층권이 없을 때는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 있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층으로, 이게 성층권이 없을 때. 네. 자, 성층권 없을 때는 중간에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곳이 없어져 버리겠지? 네. 그러면은 계속 중간권까지는 쭉 온도가 낮아지는 거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권을 다 배운 거예요. 네. 자, 기권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다 됐어요. 어려운 거 없지? 네. 봐봐, 어려운 거 없을 때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직권을 보자, 직권. 자, 지각으로부터 지구 중심까지, 네. 자, 요 직권에 4개의 층상 구조가 나타나거든? 네. 자, 4개 층상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지진파를 분석해서 지구 내부의 층이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지각이 있어요. 자, 지각은 태양 지각과
대륙지각으로 나누는데 얘는 두께가 지표에서부터 약 5km 정도 두께. 얇죠? 네, 그리고 얘는 현무암질 암석으로 돼 있어요. 바다야. 그 다음에 여기는 밀도는 3.0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게 밀도야. 네, 근데 대륙지각이 있어요. 대륙지각은 지표에서부터 약 35km 두께를 가져. 네, 여기 두껍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화강암질 암석으로 돼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2.7g per 세제곱센티미터의 밀도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지각이야. 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멘틀 한번 볼까요? 멘틀. 약 35에서 2,900km까지. 자, 이 멘틀은 감람암질 암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밀도가 3.3g per 세제곱센티미터를 가지고 있어. 밀도. 자, 이게 멘틀이야. 지구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이 멘틀이에요. 네, 그래서 지각에 보면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은 밀도가 멘틀보다 작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각은 멘틀 위에 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게 두껍잖아. 네, 여기가 대륙지각, 여긴 얇잖아. 네, 여기가 해양지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가 멘틀이에요. 네, 멘틀 위에 이렇게 대륙지각, 해양지각이 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이 있어요. 핵. 핵의 주성분은 철과 니켈이 주성분이야. 니켈이 주성분. 굉장히 무거운 것들이지. 네, 자, 이 중에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외핵이 있어. 외핵. 2,900부터 해서 5,100km까지. 그리고 여기는 액체 상태로 추정이 돼요. 네, 그리고 액체니까 여기서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니? 네, 여기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 지구 자기장을 형성시켜요.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내핵은 5,100km에서 지구 중심 6,400km까지. 여기가 고체예요. 네, 여기는 고체 상태고 밀도가 가장 큰 게 모여 있는 게 바로 요 내핵이 되는 거지. 됐니? 네, 자, 그러면 직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직권의 역할. 그래서 네 번째, 직권의 역할. 자, 동식물의 서식처, 사는 곳이 되죠. 네,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대기 조성 물질에 자, 조성 물질을 변화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역할도 해요. 네, 대기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네, 공기 성분, 이게 G.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 세 번째, 지각 변동이 일어나 지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죠. 네, 그래. 화산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후 현상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 자, 해수 성분의 기원 물질이 있어요. 바닷물의 성분은 육지에서 빗물에 녹아서 흘러가서 바다에 들어간 거야. 네,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우리 직권도 다 배웠어요. 자, 네, 직권 배웠으니까 이제 뭘 배우면 돼? 수권을 배우면 되네. 네, 자, 수권. 자, 면적을 보면 해양은 약 70% 정도, 대륙이 육지야, 육지. 약 네, 30% 정도가 되고, 자, 그리고, 자, 물의 양은, 자, 해수가 가장 많죠. 네, 자, 해수가 약 얼마냐면 97.2%. 조금 책마다 다른데, 네, 육수는 2.8%밖에 차지 안 해요. 근데 육수 중에 제일 많은 건 뭘까? 알아야지. 어, 빙하, 네, 지하수, 그 다음에 강호수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 자, 녹아있는 물질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염류. 염류는 염화나트륨. 이게 제일 많아. 소금이죠, 네, 소금. 네,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거든. 네, 그 중에 이게 짠맛을 나타내는 거고, 요게 쓴맛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제 염료는 저거고 원소를 한번 해보자. 원소. 바닷물에 녹아있는 원소는 CL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Na,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Mg, 마그네슘 이렇게 되거든. 네, 그러면 여기에서 CL하고 S는 언제냐면 지구 생성 초기 해저 화산 활동으로 공급된 거거든. 예, 이렇게 해서 공급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NA하고 MG는 아까 말한 대로 지각의 성분이 물에 녹아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자, 물에 녹아 바다로 유입이 됐다. 이거예요. 네, 알겠니?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요걸 배워야 돼, 요거. 자, 뭐냐면, 중위도 해수 수온의 연집 분포를 한번 살펴볼 거야. 중위도 해수 수온의 연집 분포를 살펴보면 이게 수심인데 여기가 수온이고 요렇게 나타나요. 요렇게 일정하다가 급격히 낮아지다가 또 일정해. 그랬을 때 요 층을 우리는 무슨 층이라 하는지 혹시 알아? 아니요. 혼합층. 자, 혼합한 네, 거야. 네, 위층하고 아래층을 막 저어주니까 온도가 똑같지.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이 아래를 심해층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자, 첫 번째 혼합층은 누가 혼합했을까? 누가 바닷물을 혼합했겠네. 어,
바람의 혼합작용. 아, 자,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형성되니까 바람이 셀수록 어떨까? 더 많이 섞여요. 많이 섞여 위아래가 두껍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 네. 두껍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온 약층은 잘 봐봐. 위에는 뜨거운 물, 아래는 찬물, 그쵸? 네. 그러면 뜨거운 게 아래에 있을 때는 저 막 대류 현상이 되게 활발해. 그러면 얘는 매우 안정한 층이야. 어, 매우 안정한 층. 대류 현상이 있어 없어? 있어요. 아이, 안정하면 대류 현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야, 없다. 성층권에도 네. 대류 현상이 없잖아. 그치? 네. 그래서 네네. 이 수온 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 간에 물질하고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고 불러요. 네. 가운데서 안 섞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심해층은 왜 이렇게 온도가 낮아졌냐면, 자, 태양빛이 저 밑에까지는 안 들어와. 네. 그래서 우리 바다에 굉장히 깊은 곳에 사는 이 생물들은 눈이 태화돼 있어.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감각기관이 발달돼 있죠. 심해층은 수온 변화가 없는 층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중위도 해수의 자 연직분포였어. 그러면 위도별 해수 수온 연직분포를 그리면 또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은 위도별 해수 수온의 연직분포를 그려보면 거기에 보층학습처럼 쭉 그려져 있는 걸 보는 거야.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A, 그 다음에 요게 B, 자 요게 C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는 수심, 여기는 수온. 그러면 A가 어디냐? A는 네. 지구상의 저위도라고 해서 적도 부근. 자, 네. 이 적도 부근은 수온이 가장 높죠? 네. 그 다음에 혼합층은 두꺼워, 얇아? 얇아요. 얇으니까 바람이 어떤 거야? 약하구나. 아, 바람이 네. 셀수록 두껍다 그랬으니까. 네. 근데 B를 봐봐. 이 B가 중위도예요. 중위도는 수온이 비교적 높아. 수온이 가장 높은 게 아니고 비교적 높고 바람이 어떠니? 거의 없어요. 바람이 세지. 혼합층이 네. 두껍잖아. B 봐봐, B. 혼합층이 되게 두껍지? 네. 그러니까 바람이 센 거지. 그 다음에 네. 고위도는 해수의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아. 알겠니? 예. 이게 바로 위도별로 층상 구조를 우리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됐지? 네. 자, 그러면 이 수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 또 수권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또 많아요. 다섯 번째, 수권의 역할. 자, 뭐가 있냐면, 자, 얘는 비열이 매우 커요. 물질 중에서 비열이 매우 커서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요. 네. 자,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권이야. 그 다음에 또 수권은, 자,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죠. 네. 물속에서 사는 생물들에게는 집이야, 집.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물의 순환의 원동력이, 물의 순환을 통해, 자, 여러 가지, 자, 자연현상들이 일어나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물질을 공급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전 세계 물의 공급이 바로 바다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야. 바다의 물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증발해서 비로 내려서 이 비를 이용하는 것들이 우리가 먹는 물이 되는 거잖아. 네, 이런 수권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됐니? 네,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이제 수권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생물권. 생물권은 어디에 분포하느냐면, 자, 직권에 생물 살지, 네, 수권에도 살지, 네, 기권에도 살아요. 기권에 존재하는 생물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과 미생물을 모두 포함하면 이걸 생물권이라고 불러. 네, 그리고 이 생물권은 지구계의 각 권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거든. 네,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섯 번째 외권. 자, 외권은 대기권 밖의 환경이죠. 네, 자,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싼 기권 밖의 우주라고 할 수 있겠지. 우주 공간. 네, 이거를 외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구계와 물질은 교환하니 안 하니? 안 해요. 없는 거예요. 에너지 교환을 하니 안 하니? 안 해요. 아니야. 교환을 해야지. 태양 아하, 에너지가 지구에 안 들어오면 되겠냐? 그러면 살 수가 없죠? 맞네요. 네, 이해됐어? 네, 이런 것들이 외권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외권에는 지구 자기장이 미치는 공간이 있어요. 자기권이라고 하거든. 네, 자, 이 자기권은 또 어떤 걸 막아주냐면 유해한 우주선이라 그래서 태양풍이라고도 불러요. 태양풍을 우주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외권의 이 자기권이에요. 근데 네, 그러면 지구의 각 구성 요소는 끝난 거야. 의사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잖아. 네, 그러면 이제 지구 시스템 구성의 상호작용을 배울 거거든. 네, 자, 이 상호작용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이거 말로 그냥 찾는 방법을 이제 한번 몇 개 해볼 거야. 네, 지구계 이제 상호작용. 자, 상호작용은 뭐냐면 여기 봐. 기권이 있어요. 기권이 있고 여기는 수권이 있고요. 여기는 직권이 있어요. 기권과 수권 간에도, 수권과 직권에서도, 기권하고 직권에서도, 그리고 여기 생물권이 있는데 생물권하고 기권, 수권하고 생물권, 직권하고 생물권에도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거든. 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줄 테니까 찾아봐봐. 자, 찬 기단과 더운 기단이 만나 장마를 형성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떤 건이 어떤 건에 영향을 준 거니? 자, 찬 기단, 더운 기단 이거 기권이지. 네,
기권에서 장마 일기현상이지. 네, 그러면 기권에 영향을 준 거예요. 이렇게 말 속에서 찾아낼 수 있으면 돼. 자, 그러면 네, 또 두 번째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해수 온도가 상승하여 태풍 발생 빈도가 증가했어. 자, 그러면 어느 건에 영향을 줬니? 해수 온도. 그러면 뭐지? 수건. 수건이. 태풍 일기현상이죠? 네, 그러면 기권에 영향을 준 거예요. 네, 네, 자, 이렇게 말 속에서 찾을 수 있겠냐? 네. 그렇게 찾으면은 상호작용은 끝나요. 몇 개 더 해보자. 이런 거. 자, 단층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해서 숲을 파괴해버렸어. 그러면 어떤 건에 영향을 줬어? 직권이 직권이 우선. 해수권, 아, 수권. 쓰나미가 수권이잖아. 네, 그래서 숲을 파괴했어. 다시 직권. 아니지, 생물권이지. 아, 나무, 숲, 여기는 생물이 살잖아. 네, 생물권을 파괴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잘 봐. 자, 화산 활동으로. 자, 떠오른 화산재가 태양빛을 차단했어. 그래서 기온이 떨어졌어요. 자, 무슨 건에 영향을 준 거니? 직권이 기권. 어? 아, 왜, 아니, 기온이 하강했잖아. 그러니까 기권. 기권이지. 결국. 네, 이해됐지? 네, 자, 화산 활동으로 새로운 산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건 무슨 건에 영향을 준 거니? 직권이 생물권. 아! 여기 생물이 어딨어? 야, 새로운 산이 만들어졌다니까? 직권이지. 어, 이해돼? 네, 자, 흐르는 물이 지표의 지형을 변화시켰어. 뭐가 뭘로? 수권이 직권. 그래, 수권이 직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일일이 다 외울래? 이 많은 예를? 아니요. 자, 거기 책에 보세요. 140하고 141페이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거기에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네, 그거 막 어느 건에 영향을 주고 막 나와 있지. 네, 그거 다 외울 필요 없다는 뜻이야. 네, 그거 뭐하러 외워? 선생님이 그 말 속에서 찾아내라 그랬잖아.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 여기로 들어가야 돼. 읽어봐. 자, 의서가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었어? 아니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거 외울 때 잘만 외워주고 문제 풀이만 좀 해주면 돼. 네, 그러면 되지. 의석이가 문제를 지금 많이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문제 푸는 걸 검토를 못하고 있어. 저거 진도 나가느라고. 네. 문제는 의석이가 풀어야 되는데 배운 데까지 그 완자 문제는 풀어져 있어요? 아, 지금 전에 거 살짝 다 물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거 많이 밀리잖아. 그러면 밀리면 짐이 되잖아. 그치? 네. 그리고 의서가 학교에서 혹시 나눠준 프린트나 뭐 이런 거 있었어?
네, 있어요. 그 프린트에 문제나 이런 거 있어? 네, 그거 제일 먼저 풀어야 돼. 네, 알겠지? 네, 다른 거 선생님이 보내준 문제 뭐 이런 것보다도 학교에서 준 문제 제일 먼저 풀어야 돼. 그리고 네, 학교에서 나눠준 그 프린트의 내용들 있지? 네, 그것들은 무조건 다 외우고 있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해. 네, 알겠지? 예, 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 요거 한번 보자. 오늘은, 자, 145쪽의 내용까지 다 끝날 거예요. 알겠지? 네, 네, 어,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는, 자, 에너지원이 있어요. 자, 에너지원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뭔지 알아? 어, 태양국사 에너지. 아, 네, 지구에 태양복사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 모든 생물은 죽을 수밖에 없어. 자, 가장 근원이 되는 에너지예요. 왜 가장 근원이 되냐면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되죠. 네, 광합성에 이용되기 때문이야. 태양복사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예요. 알겠니? 네, 이게 태양복사 에너지야. 그 다음에, 자, 이 태양복사 에너지는 물 순환의 원동력이 되니? 네, 맞아요. 원동력이 된다. 자, 물이 순환하면서 지표 변화의 원동력이 될까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 물이 순환하면서, 자, 지형을 깎고 지형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 네, 그래. 그리고 물순환의 원동력이란 얘기는 이건 기상현상의 원동력이란 얘기죠? 네, 그게 바로 태양곡사 에너지야. 이해됐어? 네, 요게 태양곡사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서 방출하는 열이나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이라고 불러요.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야.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예요. 지구에서. 네, 그리고 이 지구 내부 에너지원은 이거는 있지. 지각 변동의 원인이 돼요. 지각 변동은 지진이나 화산이나 이런 활동 있지. 네, 이런 거에 원인이 되는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원이야. 네, 자, 이건 지표 변화의 원인이 되니? 네, 맞아요. 지표 변화의 원동력이 되죠. 이거예요. 지금 지구 내부 에너지도 이렇게 배우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력 에너지. 자, 조력 에너지는 세 번째로 많은 에너지거든. 네, 자, 이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발생해요.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자, 그래서 특히 달의 인력에 의해서 훨씬 더 크게 발생하는데 밀물과 썰물의 원인이에요. 네, 조력 에너지가. 자, 그래서 밀물과 썰물의 원인이 되니까 얘도 지표 변화를 시키니? 네, 맞아요. 지표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야. 됐습니까? 네, 지구계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몇 종류라고? 세 종류. 세 종류. 뭐뭐뭐. 태양 복사,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맞아요. 그 세 가지 그렇게 알아두는 거야. 그러면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 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는 어떻게 흐르느냐. 자, 우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 지구에 들어올 때 불균형이 나타나요. 네, 지구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 자, 그러면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에서 고위도는 있지, 흡수 에너지가 방출 에너지보다 작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겠지. 네,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의석이한테 야, 1,000원씩을 매 시간마다 1,000원씩 주고 5,000원씩 쓰라고 하면 4,000원씩 부족해지잖아. 네. 이게 고위도야. 흡수하는 에너지는 적은데 방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져. 아, 네, 이거를 에너지 흡수가 아니라 에너지 부족. 자, 근데 저위도는 흡수 에너지보다 방출 에너지가 적어요. 네, 그러면 에너지가 남지.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알겠니?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을 해야 돼요. 네, 누가? 누가 운반할까? 어, 의석이가 열 막 싸갖고 뭐 이렇게 북극에 가서 풀어놨어? 아니요. 누가 할까? 이렇게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거. 대기와 해수예요. 아, 네, 순환에 의해서. 자, 저위도에 따뜻한 공기가 고위도로 올라가. 그러면서 열을 전달해 준단 말이야. 네, 이해됐어요? 네, 자, 이런 것들에 얘가 태풍이야, 태풍. 태풍 봐봐. 저위도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막 올라오잖아. 네,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발생해서 고위도로 이동을 하는 거지. 이해됐니? 네. 이렇게 지구 시스템에서는 에너지가 세 가지 에너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뭐뭐가 있다고요? 태양 에너지, 지구, 지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그래,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물의 순환을 배울 거야. 물의 순환. 자, 물의 순환 요거 이제 한번 배워보자. 물의 순환. 자, 물의 순환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첫 번째, 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가 뭐야? 물 순환의 원동력. 태양복사 에너지지. 어, 아, 네, 자, 태양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순환한단 말이야. 그러면 물의 순환 과정을 보면은, 자, 첫 번째, 순환 과정은, 자, 해양에 있는 물이 대기로 올라가요. 자, 지각이나 생물이나 해양에 있는 물이 대기 중으로 올라가요. 대기 중으로. 네. 자, 대기 중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겠니? 얘네들이 가진 물이 대기 중으로 올라가는 거는 증발이나
식물에서는 증산작용이라고 하거든. 네, 땅에 있는 물들이 강이나 이런 것들 바다에 있는 물들이 증발하면 공기 중으로 올라가잖아. 네, 그래서 대기 중에서 이제 지각이나 생물이나 해양으로 떨어지는 게 뭘로 떨어지니? 강수 현상으로 떨어지죠. 눈이나 네, 비. 그치? 네, 이렇게 떨어져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증발량과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네, 자, 지역에 따라 다른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해양에서는 물이 많은 곳이지. 네, 여기에서는 증발량하고 강수량 중에 누가 더 많겠니? 강수량, 어? 물이 많은 곳이니까 증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커요. 네, 근데 육상은 물이 적잖아. 네, 증발량보다 여기선 강수량이 커요. 네, 이렇게 지역에 따라 증발량하고 강수량은 서로 다를 수 있어. 달라. 알겠지? 네, 근데 자, 세 번째. 물의 총 유입량하고 들어온 양하고 총 나간 양, 유출량 항상 같아요. 네, 자, 이거는 물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불러요. 평형을 이룬다. 자, 평형을 이룬다라는 말은 잃은 양과 얻은 양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 같다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만 잘 알면 돼. 자,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여기가 육상이야. 그리고 여기가 해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식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동물도 있어. 알겠지? 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양이 얼마로 표현되어 있냐면 이 320, 이게 320. 자, 여기는 100이야. 그래서 320이 있고 이렇게 내려온 게 얼마냐면 284.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얼마냐면 여기서는 60.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린 게 90. 96. 90이 아니라 96.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간 게 36. 그 다음에 자, 이게 100이야. 자, 요거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을 잘 봐야 돼. 네, 알겠지? 자, 이제 네, 각각 세 개를 따져줄 거야. 잘 봐. 육상을 보자. 육상. 육상은 총 나간 양, 얻은 양, 나간 양. 얻은 양. 얻은 양은 육지로 떨어진 화살표만 생각하면 돼, 의서가. 네, 육지로 떨어진 화살표가 몇 개 보여? 한 개, 한 개 두 개, 두 얼마? 개. 아, 한 개지. 육지로 떨어진 거 하나밖에 더 보여. 네네네. 얼마짜리? 96짜리. 그래, 96. 이거는 대기에서 육지로 내린 거지. 네, 대기에서 육지로 내린 거야. 강수 현상으로. 눈이나 비 이런 걸로 내린 게 96이야. 총 얻은 양. 그러면 총 잃은 양도 96이어야지. 네,
그러면 육지에서 나간 화살표 다 더하면 돼. 육지에서 나간 거 몇 개 보여? 3개요. 숫자로. 60, 60하고 또 36, 그래 그 두 개가 육지에서 나갔잖아. 60하고 36 더해봐. 그럼 얼마야? 96이요. 이게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60은 어떻게 이러냐? 이거는 증발이나 증산작용이나 증발 등으로 일어난 거야. 호흡 등. 그리고 36은 바다로 나간 거야. 네, 해양으로. 알겠니? 네, 그러면 해양을 찾아볼 거야. 해양. 해양에서 총 얻은 양. 자, 해양으로 들어온 화살표 다 더하면 돼. 자, 들어온 화살표 몇 개 보이니? 하나요. 해양 바다로 들어온 거 하나 보여? 어? 어, 바다로 들어온 화살표 두 개 보이지 않아? 284하고 네. 36하고 네네네. 이거 더하면 얼마니? 320 아니야? 네, 320, 네. 자, 284는 이거는 해양의 강수로 내린 거야. 해양 강수. 바다에서 눈이 내린 거야. 네, 36은 어디서 온 거예요? 육지에서 온 거예요. 네. 근데 총 잃은 양은 해양에서 나간 화살표 몇 개 보여? 의서가 해양에서 나간 화살표 몇 개 보여? 320짜리요. 그래, 하나. 320짜리 하나 보이지? 이거는 증발로 나간 거예요. 네, 그래. 이렇게 해서 320 똑같아야 돼, 이게. 그러면 네. 대기를 따질 거야, 대기. 대기에서 총 얻은 양은, 자, 대기로 들어온 화살표 다 따져봐. 몇 개 보여? 60하고 320짜리. 그렇지. 잘 찾았네. 60하고 320. 이거 다음에 얼마야? 380이요. 그래, 이거는 육지에서 온 거야. 육지 증발로. 그 다음에 320은 해양 증발로 왔지. 그치? 네. 총 잃은 양. 자, 해양에서 나간 화살표 몇 개 보여, 여기서도. 두 개 보여요. 공기에서, 대기에서 나간 거. 96하고 284. 네, 이거 더하면 네, 380이잖아. 이거는 네, 육지 강수로 내렸어요. 육지 강수. 육지 쪽에 눈비로. 그 다음에 284는 해양 강수로 내렸어요. 바다에 눈비로. 네, 이렇게 내린 거예요. 알겠네? 네. 자, 이게 물의 순환을 따지는 방법이었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순환을 배울 거예요. 자, CO2의 순환을 배워봅시다. 자, 이산화탄소의 순환. 자, 첫 번째. 탄소의, 자, 존재 형태. 자, 이산화탄소의 순환이 아니라, 선생님이 다시 써야 되겠다. 탄소의 네, 순환이죠? 네, 탄소의 순환. 자, 그래서 탄소의 존재 형태,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자, 탄소의 존재 형태는 첫 번째 기권에는 이산화탄소 분자 상태. 자, 근데 의서가 이 이산화탄소 분자는 공기 중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는 뭐의 원인이냐면 온실효과의 원인이에요. 네,
자, 온실효과의 원인 물질이 기권에 있는 CO2야. 자, 기권에 있는 탄소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권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자, 뭘로 존재하냐면 석탄, 석유, 석회암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있지 석회암이 CaCO3거든. 여기 C가 네, 있죠. 네. 지구상에 가장 많은 양이야. 가장 많은 양. 그래서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거하고는. 자, 탄소는 어디에 제일 많다고요? 원, 직권에 제일 많아. 그 중에서도 직권에 석회암 중에 석회암 속에 탄소가 제일 많아요. 알겠지? 네, 네, 세 번째 수권. 수권은 CO2가 녹은 자 HCO3 마이너스나 CO3 E 마이너스의 이온 상태로 존재해요. 네,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이게 탄소의 존재 형태야. 그러면 두 번째 순환을 한번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림으로. 네, 자, 이렇게. 자, 여기는 해양. 그 다음에 여기 식물들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동물도 있어요. 그 다음 또 어떻게 있냐면 여기는 공기 중 CO2. 자, 여기는 공장이 있고, 여기는 화산 활동을 해요. 화산. 그랬을 때, 자, 보자. 이거를, 자, 여기에서 이제 공기 중에서 이렇게 1번. 자, 여기에 1번이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CO2가 해양에 녹는 거지. 네, 이거를 용해라고 불러요. 용해.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걸 용해라고 하는데 어느 때 잘 일어나냐면 용해는 기온이 낮을수록 촉진이 돼요. 네. 그러면 기온이 높으면은 1번 과정은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래 안 일어나. 그러면 용해는 탄소는 어느 건에서 어느 건으로 이동하니? 기권에서 원, 수건으로 가는 거지. 아, 맞지? 물에 녹으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 요게 2번이야. 2번. 물속에 있던 게 공기 중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이거를 방출이라고 하면 돼요. 네, 자, 얘는 기온이 높을수록 촉진이 돼. 자, 기온이 높으면은 물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져나온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C는 어느 건에서 어느 건으로 이동한 거니? 뭐 고민해. 물속에서 수건에서 기권으로 나온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자. 자 이렇게 나간 거 요게 3번이야. 3번은 뭘까? 자 동물하고 식물이 CO2를 내놨어. 호흡이잖아. 호흡. 네, 우리 숨 쉴 때 이산화탄소 빠져나가잖아. 네. 그러면 얘는 자 탄소가 어느 건에서 어느 건으로 이동한 거야? 식권에서 기권.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해. 이 진짜 아, 호흡하는데 생물이 하잖아. 동식물. 네네네. 그 다음에 요걸 4번이라고 해보자. 자, 4번은 광합성이에요. 자, 광합성을 하면은 공기 중에 있는 탄소가 식물로 들어가는 거잖아. 예,
기권에 있는 게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요것이 자 석회석 CaCO3 자 석회석이 되는 경우가 이게 5번이라고 해봐. 자 5번은 자 석회석으로 고정된다고 불러요. 자 요거는 해수 속에 C가 직권으로 고정이 돼요. 가장 안정한 상태. 그래서 자 수권에 있던 탄소가 직권으로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 석유나 석탄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자 이걸 6번이라고 해보자. 6번 요 6번은 화석화 연료가 되는 거죠. 네, 화석 연료화. 자 화석 연료라고 하는 거는 생물이 죽어서 연료 석탄 석유가 되는 거거든. 네, 그러면 얘는 생물권에 있던 것이 어디로 간 거야? 직권. 직권으로 간 거지. 그리고 이 석탄 석유를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내보내지. 네, 자 이걸 7번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7번은 자 뭐냐면 이거는 연료의 연소예요. 네, 연료의 연소는 직권에 있던 탄소를 인간 활동에 의해 어디로 날아가는 거야? 기권으로 가는 거죠? 네, 요거는 가로치고 빼도 돼. 그 다음에 8번. 이게 8번. 이건 뭐야? 화산이죠? 화산활동. 네, 화산활동에 의한 거는 직권에 있던 C가 기권으로 가는 거지? 네, 자, 이 중에 온실기체가 온실효과가 증가하는 경우. 이 경우에 자, 몇 번이 온실효과가 커지는 걸까? 자, 어, 여기서 화살표 잘 봐봐. 공기 중에 CO2로 나오는 게 그게 온실효과의 원인 물질이 된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여기 공기 중으로 나오는 화살표 2번 있지요. 네, 3번도 있지요. 네, 그 다음에 기권으로 나오는 게 7번도 있지요. 네, 그 다음에 8번도 있잖아. 이거는 지구의 온실효과를 증가시키는 화살표야. 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소의 순환이 있어요. 이해됐니? 네, 자, 이제 질소의 순환만 이제 우리가 다 배우면 되겠다. 자, 질소의 순환. 자, 질소의 순환은 자, 공기 중에 N2가 있거든. 네, 자, 공기 중에 N2가 있고 여기에 생물, 식물이 있고 여기에 동물도 있고 그 다음에 자, 공기 중에 이놈이 식물 속으로 공기 중에 있는 놈이 번개를 맞잖아. 네, 그러면 질산염 이런 것들이 돼요. 그리고 암모늄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 죽으면 자 식물이나 동물이 죽어서 질산염이나 암모늄염이 될 수 있어. 네, 그리고 자 요놈이 자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있거든. 자 질소 고정 박테리아가 있어. 네, 질소 고정 세균이에요. 박테리아. 자,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거든. 자,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거는 탈질소 박테리아라는 것에 의해서 자, 이런 형태로 순환하는 거예요.
자,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번개를 맞아서 땅 속에 녹을 수 있는 그런 질산염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동식물은 죽어서 암모늄염, 질산염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공기 중의 질소는 질소 고정 박테리아에 의해서 질산염이나 암모늄염, 얘네들은 양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양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이 될 수 있거든. 예, 그런 놈들이 됐다가 탈질소 박테리아의 작용이 되면은 공기 중에 질소로 다시 빠져나가요. 네.